아버지, You must 저는 제 understand the 인생을 gravity of the 선택하겠습니다. situation. 저는 카타르 왕실의 장녀 라니아 알카심입니다. 25살의 나이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을 했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중동의 공주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화려한 궁전, 값비싼 보석, 하인들의 시중. 겉으로 보기엔 동화 속 이야기처럼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제약과 의무가 따릅니다. 저 역시 황금 세장 속의 새였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랑과 갈등, 그리고 기적 같은 변화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네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통과 현대, 의무와 자유, 가족과 개인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 여성의 성장기입니다. 저의 선택이 어떻게 저 자신뿐 아니라 제 가족, 그리고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3년 초여름, 카타르 도하의 왕실 응접실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셰이크 알카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버지의 뜻에 한 번도 거역한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밝힌 순간이었으니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 결혼은 이미 결정된 일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응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떨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3년간의 유학 생활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으니까요.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의미도 찾았어요. 제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는 분노로 떨고 계셨죠. 왕실의 장녀인 제가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한국 남자와의 사랑을 선택했다니 믿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전에 없던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갈망과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저는 카타르 도하의 왕실 저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석유 사업으로 거대한 부를 쌓은 왕족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황금으로 장식된 방에서 자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삶이었죠. 라니아, 공주는 항상 품위를 지켜야 해. 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가문을 대표한다는 걸 잊지 마.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살 때부터 저는 히잡을 써야 했고 집 밖에 나갈 때는 항상 경호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지도 못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자유도 없었어요. 라니아, 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단다. 너는 우리 가문과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가문이 아들과 결혼하게 될 거야.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 어린 가슴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장래 희망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저 웃으며 들을 수밖에 없었죠. 제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16살 때는 아랍에미리트의 왕족 아들과의 약혼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대로는 안 돼.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만의 길을 찾겠다고요. 하지만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제 인생의 전환점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쌍둥이 동생들이었어요. 제가 21살이 되던 해 저희 집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여동생 누르와 사라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카타르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저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누르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활발하고 모험심이 강했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항상 신기했습니다. 반면 사라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호기심이 많았어요. 책을 읽는 걸 좋아했고 의학에 관심이 많았죠. 언니, 이렇게만 살 거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누르의 이 말은 제 마음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동생들은 저보다 4살이나 어렸지만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꿈꾸고 있었어요. 특히 누루는 항상 자유롭게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했죠. 언니가 제일 먼저 새로운 길을 개척해줘. 그럼 우리도 따라갈게. 사라도 은근히 저를 응원했습니다. 두 동생의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 황금 새장 속에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세자매가 함께 있을 때였어요. 언니, 해외 유학은 어때? 아버지도 교육에는 관대하시잖아. 한국은 어때? 요즘 한국 문화가 중동에서도 인기 많잖아. 누루의 이 제안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국.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동생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한국 유학을 허락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외국 문화를 경험하고 공부한 후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했고 왕실의 지원으로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한국 여성들이 히잡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모습,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대학생들.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세상과 전혀 다르구나.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히잡을 쓰고 다니는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들,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 음식 문화의 차이까지. 하지만 곧 대학교 국제학생회를 통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라니아 씨, 한국어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한국어 교수님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한국어를 공부했고 6개월 만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입맛이 변해가는 과정은 마치 제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카타르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을 조금씩 맛보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남자와의 만남이었죠. 그 운명적인 순간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2021년 봄 서울대학교 국제학생 행사에서 저는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도현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에 있던 28살의 한국 남자였죠. 저는 한국어 발표를 준비하다가 긴장해서 실수를 했고 그때 도연이 도와주었어요. 괜찮아요, 라니아 씨. 외국인이 이 정도로 한국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투에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도연은 제 학업을 도와주었고 저는 중동 정치에 관한 그의 연구를 도왔죠. 공주님, 한국에서는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도연이 저를 공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장난으로 불렀지만 제가 정말 카타르 왕족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도 그렇게 불렀죠. 하지만 그 호칭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과 함께 있으면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사람으로서 저를 대해주는 그의 태도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배경이나 지위가 아닌 라니아라는 한 인간으로 저를 봐주는 느낌이었어요. 라니아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지 신기해요. 도연의 이런 말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자유롭게 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어요. 카타르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아직 저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히잡을 벗을 용기도 없었고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도 없었어요. 그런 제게 도연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도연이 저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오늘은 공주님을 서울의 진짜 아름다움에 초대합니다. 그날 도연은 저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한강을 따라 달렸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점 속도감과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제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행동을 했죠. 도연 씨, 잠깐만요.
저는 자전거를 세우고 떨리는 손으로 히잡을 벗었습니다.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제 머리카락을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봄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라니아 씨. 도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옷을 입어보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보고 때로는 히잡 없이 외출도 해보았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항상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 종교적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와 행복도 있었습니다. 광화문, 명동, 북촌한 옥마을. 도연과 함께한 서울 나들이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겨갔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때로는 낯설기도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제 모습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연 씨, 제가 지금 행복한 게 맞을까요? 가끔은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요. 라니아 씨, 당신의 행복을 찾는 게 어떻게 잘못된 길일 수 있을까요? 문화와 전통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없어요. 도연의 이 말은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제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저와 도연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때로는 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라니아,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붉게 물든 단풍이 말에서 도연이 고백했을 때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이미 오래전부터 도연을 좋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도연 씨,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불가능해요. 제가 카타르로 돌아가면 정략 결혼을 해야 하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모든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 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게 정해져 있었죠. 어떤 옷을 입을지, 어디서 공부할지, 누구와 결혼할지까지. 그럼 지금이 시작이에요. 라니아가 스스로 선택할 시간이에요. 도연의 이 말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를 했어요. 별이 빛나는 한강변에서 느낀 그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죠. 도연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카타르에 있는 가족과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주 전화를 하셔서 귀국 날짜를 재촉하셨고 약혼자 후보들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매번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도연은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든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라니아가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도연의 존재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2023년 초 저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카타르 왕실에 제가 한국 남자와 교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아마도 저를 감시하던 누군가가 보고한 것 같았습니다. 라니아, 당장 귀국해라. 이게 무슨 망신스러운 일이냐?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어요. 도연은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죠. 다음 날 카타르 대사관으로부터 소환장이 왔습니다.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최후 통첩을 보내셨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가문과 인연을 끊든지 그 한국 남자를 버리든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큰 상처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동생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누르와 사라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동생들은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언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해. 용기를 내서 내 선택을 지켜. 동생들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도연과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 달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살기로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도연을 사랑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앞으로 올 폭풍우를 준비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가족과 영원히 헤어질 수도 있다는 각오를 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불안에 떨며 메일을 보냈습니다. 도연은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 주었지만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커져만 갔어요. 라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도연의 말에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났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그런 와중에 누르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직접 한국으로 오신대. 이번 주말에 도착하실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오신다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도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제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아요. 직접 만나서 제 진심을 전할 기회네요. 도연의 이 용기 있는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컸어요. 아버지는 매우 보수적인 분이셨고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시하셨으니까요. 주말이 다가오자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아버지는 예상과 달리 분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치고 슬픈 표정이셨죠. 라니야, 네가 그렇게 결심할 줄은 몰랐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을 때 그분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노쇠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도연을 사랑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일 그 남자를 만나고 싶다. 다음 날 도연은 정장을 차려입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도연에게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의 가족 배경, 학력, 미래 계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너는 내 딸의 문화와 신앙을 존중할 수 있느냐? 도연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네, 저는 라니아의 모든 것을 존중합니다. 그녀의 문화, 신앙, 가족. 그 모든 것이 라니아를 만든 소중한 부분이니까요. 저는 그녀가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항상 곁에 있을 겁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너희를 지켜보겠다. 그 후에 결정하마.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의 일상을 조용히 관찰하셨어요. 도연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한국 문화와 카타르 문화를 함께 나누는 모습. 특히 도연이 저와 함께 이슬람 기도 시간을 존중하고 할랄 음식을 찾아다니는 모습에 아버지는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아버지는 결정을 내리셨어요. 결혼은 허락하겠다. 하지만 카타르의 전통도 잊지 말아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아버지가 저희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있던 모든 갈등과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조용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더 하셨어요. 누르와 사라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 네가 잘 챙겨주면 보내주마. 이 말에 저는 더욱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세 자매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니. 그날 저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어요. 마침내 저의 두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 이후 모든 일이 꿈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도연의 부모님도 저희의 관계를 축복해 주셨고 2023년 가을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양가 부모님들의 만남은 긴장되었지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아버지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도연의 가족을 만나는 것을 꺼리셨지만 그들의 따뜻함과 진심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한식에 감탄하시고
도연의 아버지와 사업 이야기를 나누시며 서로를 알아가셨어요. 내 약혼자의 가족은 정말 훌륭하구나. 그들의 겸손함과 따뜻함이 마음에 든다. 아버지의 이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보수적이고 완고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변화하실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양국의 문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식 결혼식과 이슬람 전통 의식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죠. 웨딩드레스와 함께 전통 카타르 예복도 준비했고 음식도 할랄 요리와 한식을 모두 준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라니야, 나는 서울에 카타르 마이너스 한국 문화센터를 설립하려고 한다. 두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 내가 함께 일해주었으면 한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이 제안은 단순한 사업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좋은 다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한국에 더 자주 오시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늘어갔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하셨고 한국 기업과의 사업 협력도 모색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제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동생들이 드디어 한국 유학을 위해 오게 된 것입니다. 2023년 10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저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식과 이슬람식이 조화된 특별한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전통 한복과 카타르 예복을 모두 입었고 도연도 한복과 카타르 남성 전통 의상을 번갈아 입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 두 문화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양가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와 포옹으로 마음을 나누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결혼 후 도연과 저는 강남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누르와 사라도 한국 유학을 위해 서울에 왔어요. 세 자매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누르는 연극영화과에 진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연기에 관심이 많았던 누르는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어 배우의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그녀의 열정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언니, 나 오디션 붙었어. 단역이지만 진짜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어. 누르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항상 꿈을 줬던 동생이 드디어 그 꿈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딘 거니까요. 사라는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라는 국제의료 활동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의료 지원에 관심이 많았죠. 언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 나중에 이걸 중동에도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어. 사라의 이런 포부를 들으며 저는 세 자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적응 과정이 모두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종교적 실천의 어려움 등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라마단 기간이나 이슬람 명절 때는 고향이 더욱 그리웠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도연의 가족들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도연의 어머니는 할랄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시고 저희의 종교적 관습을 존중해 주셨어요. 이런 따뜻한 지지 속에서 저희 세 자매는 점점 한국 사회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저는 특별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것이었어요. 도연과 저는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실,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가 될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 찼죠. 우리 아이는 두세 개의 축복을 받은 아이가 될 거야. 도연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한국과 카타르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랄 거예요. 두 언어를 말하고 두 종교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며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과 중동의 외교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도연은 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학술 논문도 쓰고 국제 컨퍼런스에도 참가하며 학문적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되었죠.
누르는 한국 드라마에서 중동 여성 역할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외모와 열정적인 연기는 많은 감독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누르는 언젠가 중동을 배경으로 한 한국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의대 공부를 하면서도 다문화 가정 의료 지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특히 이주 여성들의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통역 봉사도 함께 했죠. 사라의 이런 활동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많은 이주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서울의 카타르 마이너스 한국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양국의 문화교류, 언어교육, 비즈니스 협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저도 이 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두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니야, 내 용기 있는 선택이 우리 가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제 선택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많은 도전과 갈등, 그리고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황금 세장 속에서 자유를 갈망했던 공주에서 이제는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용기였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은 한 사람의 삶뿐 아니라 가족과 세상까지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제가 그날 아버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제 인생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과 카타르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합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간직하고 있죠. 히잡을 쓸 때도 있고 한복을 입을 때도 있어요. 라마단을 지키면서도 추석의 송편을 빚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성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곧 태어날 저희 아이는 이 두 세계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우리는 왜 두 나라의 명절을 모두 지내요?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저는 자랑스럽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한 여자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어떻게 두 세계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쉽지 않더라도 진심을 담아 나아간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2024년 초여름 저는 도현과 함께 병원 분만실에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12시간 만에 드디어 우리의 첫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 함께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의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이런 선물을 줘서.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을 때 저는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사랑을 느꼈어요. 그 작은 생명이 저와 도연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간호사의 질문에 저희는 미리 정해둔 이름을 말했습니다. 노라요. 노라이. 노라는 아랍어로 빛을 의미하고 한국 성씨 이와 함께 했을 때 두 문화의 조화를 상징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두 세계를 밝히는 빛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죠. 출산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특히 카타르에서 급히 비행기를 타고 오신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손녀를 처음 안아보시는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알라의 축복이구나. 내 첫 손녀. 아버지는 노라의 이마에 키스하시며 전통적인 카타르 축복 기도를 읊으셨어요. 도연의 부모님도 오셔서 함께 기뻐해 주셨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셨던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는 한 아이의 조부모로서 따뜻한 눈빛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르와 사라도 학교 수업을 제쳐두고 달려왔어요. 두 동생은 조카를 보자마자 완전히 반해버렸죠. 언니, 노라는 정말 천사 같아. 내가 이모로서 한국 문화와 카타르 문화 모두 가르쳐 줄게. 누르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라는 분명 풍요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자랄 거예요. 한국어와 아랍어를 모두 배우고 두 나라의 전통과 가치를 모두 접하면서 자라날 테니까요. 산후 조리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산후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께서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저를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카타르에서 특별히 보내주신 전통 산후 보양식도 함께 먹었죠. 두 문화의 지혜가 담긴 케어를 받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노라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저희는 한국 전통에 따라 100일 잔치를 열었어요. 동시에 카타르 전통의 아기 축하 의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 노라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죠.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금팔찌다. 이제 노라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가문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선물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도연의 부모님도 한복과 전통 은물림 반지를 선물해 주셨어요. 노라는 두 가문이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라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던 때 저희 집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거부했던 정략 결혼 상대였던 파이잘 왕자였어요. 그가 갑자기 서울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가 지금 여기에 오는 거지? 도연도 불안해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파이잘은 아랍에미리트의 유력 왕족 중 한 명으로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크게 분노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가 저희 집을 방문한 날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파이잘은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라니야,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사실 난 당신이 자신의 길을 선택한 용기가 놀랍더군요. 파이잘의 뜻밖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도 최근에 사랑하는 여성을 만났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왕족이 아닌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그는 저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전통을 깬 첫 번째 사례가 되어준 덕분에 나도 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파이잘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선택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도연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파이잘의 진솔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파이잘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는 노라에게 아름다운 선물도 가져왔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파이잘은 중동과 한국의 사업 협력에 관심이 있었고 도연의 학문적 견해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였어요. 이런 만남이 가능하다니 세상은 정말 변하고 있네요. 파이잘이 떠난 후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거의 적이 이제는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이 만남 이후 파이잘은 저희 가족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카타르-한국 문화센터의 후원자가 되어주었고 두 나라 간의 비즈니스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과거의 갈등이 이렇게 아름다운 협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저는 다시 한번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동생 누르가 한국 연예계에 도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중동 출신 여성 배우라는 것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으니까요. 하지만 누르의 열정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만큼 강했습니다. 언니, 오늘 또 오디션에서 떨어졌어. 너무 이국적이라 적합한 역할이 없다고 하더라. 누르가 실망한 표정으로 제 집을 찾아왔을 때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십 번의 오디션에서 거절당했지만 누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누르. 내 특별함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야. 언젠가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야.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2024년 여름 한 유명 감독이 중동을 배경으로 한 국제 공동제작 드라마를 기획 중이었는데 카스팅 디렉터가 우연히 누르의 프로필을 보게 된 거예요. 드라마에서 중동 여성 역할을 맡을 진정성 있는 배우를 찾던 중이었죠. 누르 씨는 정말 보물 같은 존재예요. 실제 중동 출신이면서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는 배우를 찾기란 정말 어려웠거든요. 감독님의 말씀에 누르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사막의 꽃이라는 드라마의 주연으로 발탁되었어요. 한국과 카타르를 오가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이 드라마는 누르의 실제 경험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촬영은 서울과 도하 두 곳에서 진행되었어요. 도하 촬영 때는 저희 가족도 함께 방문했죠.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연기하는 누르의 모습은 정말 빛나고 있었습니다.
히잡을 쓰고 전통 의상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카타르 시청자들에게 친숙함을,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선사했어요. 누르,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하자 누르는 순식간에 주목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동 양쪽에서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특히 중동 여성들에게 누르는 새로운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좇는 그녀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언니, 내가 연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야. 중동 여성들의 진짜 이야기, 우리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하고 싶어. 누르의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자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두 문화 간의 이해를 돕고 있었어요. 저는 학술적, 외교적 측면에서, 누르는 문화예술을 통해서요. 드라마의 성공 이후 누르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영화에도 출연하게 되었고 중동 지역의 작품에도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역할만 선택했습니다. 중동 여성을 스테레오타입으로 그리는 작품은 단호히 거절했죠. 누르의 성공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누르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환경에서도 열정과 노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셋째 동생 사라는 의대 생활이 바빴지만 항상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동 출신 이주 여성들과 다문화 가정의 의료 지원에 관심이 많았어요. 언니, 이주 여성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아?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사라의 이 말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 역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병원 가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언어를 몰라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의료 시스템의 차이로 인한 혼란도 컸었죠. 2023년 겨울, 사라는 의대 동아리 활동으로 다문화 가정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서울 외곽의 이주민 밀집 지역을 방문해 무료 진료와 건강 상담을 제공했어요. 특히 중동 출신 여성들을 위해 아랍어 통역도 직접 담당했죠. 사라,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의사가 있어서 용기를 냈어요. 다른 병원에선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리아 출신 한 여성의 이 말에 사라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언니, 다국어 의료 안내서를 만들고 싶어. 아랍어, 영어, 한국어로 된 기본 의료 정보와 병원 이용 가이드북이야. 저는 즉시 이 아이디어에 동참했습니다. 카타르-한국 문화센터의 지원을 받아 우리는 다문화 의료 가이드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의학 지식을, 저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누르는 쉬운 설명과 일러스트레이션을 맡았죠. 6개월의 작업 끝에 가이드북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이 책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주요 병원에 배포했어요.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이주 여성들이 이 가이드북 덕분에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고 말했어요. 이 책 덕분에 처음으로 혼자서 산부인과에 갈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파키스탄 출신 한 임산부의 이 말에 사라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작은 노력이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죠. 사라의 프로젝트는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그녀의 제안으로 국제환자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사라는 그곳에서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의대 공부와 병행하느라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녀의 열정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언니, 나는 언젠가 중동과 한국의 의료 협력을 이끄는 의사가 될 거야. 두 지역의 장점을 결합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사라의 이런 꿈을 들으며 저는 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우리 세 자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노라가 2살이 되던 해 저희는 아이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라는 두 문화의 아이로서 어떤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게 될까요? 도현, 노라가 커서 나는 누구지?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이 질문에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노라가 스스로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노라에게 양쪽 문화를 모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집에서는 한국어와 아랍어를 번갈아가며 사용했고 이슬람 명절과 한국 명절을 모두 지냈습니다. 노라가 처음 말을 배울 때는 재미있는 일도 많았어요. 한국어 단어와 아랍어 단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엄마, 마에 물 주세요. 아랍어로 물을 뜻하는 마에와 한국어 주세요를 섞어 쓰는 모습에 저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바로 노라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노라가 3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카타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도하를 방문했습니다. 노라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고향을 방문하는 순간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노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어요. 엄마, 여기는 모든 아줌마들이 엄마처럼 옷을 입었네. 히잡을 쓴 여성들을 보며 노라가 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카타르에서의 한 달은 노라에게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사막의 모래, 아랍 전통 음식, 이슬람 사원의 아름다운 건축물. 노라는 모든 것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의 시간이 소중했어요. 아버지는 손녀에게 카타르의 역사와 전통을 들려주셨고 노라는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노라는 또 다른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한국 친구들에게 자신의 카타르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카타르에 사시는데 거기는 사막이 있고 낙타도 있어. 유치원에서 노라가 발표한 내용이라고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노라는 자신의 독특한 배경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특별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노라의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르다고 놀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노라에게 다양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라야, 세상의 모든 꽃이 같은 모양, 같은 색이라면 얼마나 지루할까? 서로 다른 것이 아름다움을 만드는 거야. 이런 대화를 통해 노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노라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면 문화적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요. 2024년 가을, 저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카타르에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버지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개혁파로 분류되어 보수 세력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라니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일은 늘 있었다. 하지만 네가 한국에 있는 것이 다행이구나.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위험에 처하셨다는 생각에 즉시 카타르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만류하셨어요. 저와 제 가족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일부가 동결되었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어요. 특히 한국-카타르 문화센터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전통적인 삶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받고 계셔. 자책감에 빠진 저를 도연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내 아버지도 자신의 선택으로 개혁을 지지하신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도연의 제안으로 저희는 한국의 외교 채널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대학 선배 중 외교부에서 일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동시에 누르는 자신의 연예계 인맥을, 사라는 의료계 인맥을 활용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은 의외의 곳에서 왔어요. 바로 파이잘 왕자였습니다. 그는 카타르 사태를 듣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라니야,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게. 너희 아버지는 내게도 은인과 같은 분이시니까. 파이잘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아버지를 지원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고 아버지는 마침내 한국으로 오실 수 있게 되었어요. 2024년 말 아버지는 정치적 망명자 신분으로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를 맞이했을 때 그분의 모습은 한층 더 쇠약해 보였지만 여전히 위험이 있었어요. 라니야, 이것이 운명이구나. 네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덕분에 나도 이렇게 안전한 피난처를 얻게 되었다. 아버지의 이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결국 아버지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다니 정말 운명이 아닐 수 없었어요.
도연의 부모님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들의 별채를 내어주셨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옥을 개조한 이 공간은 아버지가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셨지만 곧 새로운 환경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의 자연과 문화는 정말 아름답구나. 이곳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셨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탐독하셨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한국과 중동의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카타르에 남겨진 가족들이 걱정되었어요.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은 아직 카타르에 있었고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파이잘과 그의 인맥 덕분에 그들은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저희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도연과 그의 가족, 저의 동생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친구들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국적과 문화를 넘어선 이 연대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라니야, 이제 우리는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되었구나. 어디에 있든 서로를 위해 함께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인간적인 연결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은 나중에 제가 국제관계 연구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타르에서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은퇴하고 조용히 지내실 생각이었지만 곧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셨습니다. 라니야,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 아버지의 이 질문에 저는 한국 대학교에서 중동학 특강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카타르의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계셨으니까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문의했더니 놀랍게도 큰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셰이크 알카심 같은 분이 직접 강의해 주신다면 학생들에게 더없이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가을 학기 아버지는 중동의 변화와 도전이라는 특별 강좌를 시작하셨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아버지는 긴장하셨지만 곧 자신감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중동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통역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아버지의 강의는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이야기는 어떤 교과서보다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강의를 통해 새로운 보람을 찾으셨고 한국 학생들은 중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어요. 강의 외에도 아버지는 한국의 생활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강에서 산책하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전통시장을 구경하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나가셨어요. 특히 노라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노라가 매일 저녁 할아버지의 방을 찾아가 묻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카타르의 전설과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노라는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어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 노라는 자연스럽게 카타르의 문화와 역사를 배워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아버지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라니야, 나는 내 경험을 책으로 남기고 싶구나. 두 세계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카타르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 저는 아버지의 이 계획에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도연도 학술적인 조언을 해주겠다고 했고 누르는 책의 홍보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사라는 의학적 관점에서 두 문화의 건강과 웰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책 집필 프로젝트는 가족 전체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번역을 돕고 도연은 자료조사를, 동생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도움을 주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몇 시간씩 집필에 몰두하셨고 점점 책의 형태가 갖춰져 갔습니다. 이 책이 두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의 실수와 깨달음이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되길 바라며 아버지의 이 말씀에서 저는 진정한 지혜를 느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는 아버지의 용기가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2024년 겨울 저희 가족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두 번째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첫 임신 테스트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 우리 다시 부모가 될 거야. 도연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노라에게도 곧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워했지만 곧 노라도 동생의 도착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오면 내가 언니가 되는 거지? 내가 잘 돌봐줄게. 노라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둘째의 오빠나 언니가 되는 과정은 항상 흥미롭죠. 노라는 배가 점점 불러오는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배에 대고 이야기도 했어요. 이번 임신은 첫 번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첫 임신 때는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미 한국의 출산 문화에 익숙해진 상태였어요. 산전 검진, 태교, 출산 준비까지 모든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곁에 계셔서 더욱 특별했어요. 아버지는 태교에 관한 카타르의 전통 지혜를 알려주셨고 도연의 어머니는 한국의 산모 음식과 관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문화의 지혜가 합쳐진 덕분에 저는 더욱 편안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들이에요. 축하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셨을 때 저희 가족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제 딸과 아들을 모두 갖게 된 것이죠. 아들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고민했어요. 아담은 어때요? 아랍어로도 한국어로도 발음하기 좋고 뜻도 아름다워요. 도연의 제안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두 문화를 잇는 우리 아이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성은 물론 도연을 따라 이가 될 테니 이아담이 되는 거죠. 임신 7개월 차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책 출간 기념회였어요. 두 세계 사이에서 한국과 카타르의 문화적 다리라는 제목의 책은 한국어와 아랍어로 동시에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기념회는 카타르-한국 친선협회의 후원으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렸어요. 양국의 외교관, 학자, 문학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나누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딸 라니아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아름다운 나라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에 저는 임신 중인 몸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선택이 아버지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드렸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책은 출간 즉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중동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았고, 중동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창구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책의 인쇄 전액을 다문화 가정 지원 단체에 기부하셨습니다. 이런 기쁜 일들 속에서 저의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2024년 말 마침내 아담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노라는 동생을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도연은 아들을 품에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네요. 도연의 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과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어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후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체류지가 아닌 제 아이들이 자라는 고향이 되었어요. 노라는 이제 유치원을 다니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아직 어렸지만 그도 곧 같은 길을 따라갈 것이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희 부부는 두 문화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현, 아이들이 이슬람 신앙도 배우고 한국의 전통 가치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도현은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양쪽 문화의 명절과 전통을 모두 지켰고 아이들에게 두 언어를 가르쳤어요. 금요일에는 이슬람 기도를 하고 주말에는 도연의 부모님을 방문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때로는 두 문화의 가치관이 충돌하기도 했고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경험이 아이들을 더 넓은 시각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 성장시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야? 아니면 카타르 사람이야? 어느 날 노라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라는 두 세계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특별한 사람이야. 한국과 카타르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지. 노라는 이 대답에 만족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어른보다 더 유연하게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한국 생활에 더욱 적응해 갔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학술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한국 음식도 능숙하게 요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치찌개와 아랍식 쿠스쿠스를 함께 식탁에 올리는 것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죠. 도연도 이슬람 문화에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와 함께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 공부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라니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될 거야. 도연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는 동안 동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해 갔습니다. 누르는 이제 꽤 알려진 배우가 되었고 사라는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세 자매가 모두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어요. 이제는 간단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셨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습니다. 특히 도연의 아버지와는 절친한 사이가 되어 함께 바둑을 두거나 등산을 다니시곤 했어요. 라니야,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내가 노년에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아버지의 이 말씀에서 저는 인생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변화가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아담이 두 돌이 되던 해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원으로 일해왔던 저는 더 적극적으로 두 문화 간의 이해를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세계 이해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과 중동 사이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요. 대학교와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저는 작은 연구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곧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라니아 씨의 연구소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의 이 말에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연구소는 점점 성장했고 저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중동 문화 체험 프로그램, 중동 학생들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 양국 기업인들의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어요. 아버지도 연구소의 고문으로 참여하셨고 도연은 학술 자문을 맡았습니다. 누르는 문화행사의 진행을 돕고 사라는 의료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새로운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두 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저처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부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라니아 씨 덕분에 저희 같은 다문화 가정이 외롭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한 참가자의 이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보람찼어요. 연구소 일로 바빠졌지만 저는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족 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제주도, 경주, 강원도.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다니며 아이들에게 한국의 자연과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은 꼭 카타르를 방문했어요.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면서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라와 아담은 카타르의 사막과 바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자랐어요. 엄마, 나는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해요. 한국의 산과 카타르의 사막 둘 다 너무 아름다워요. 아이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두 세계를 모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라니아, 나는 카타르로 돌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구나. 아버지의 결정에 저는 섭섭하면서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아버지에게 소중했지만 역시 고향은 고향이니까요. 아버지는 카타르로 돌아가 남은 사업들을 정리하고 한국과 카타르 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는 자주 오갈 수 있을 테니. 그리고 언제든 한국이 그리우면 다시 올 것이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 우리 가족은 특별한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도연의 가족, 동생들, 그리고 한국에서 사귄 많은 친구들이 모여 아버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어로 짧은 인사말을 준비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카타르에 가져가 두 나라의 이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카타르로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도 잠시 카타르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귀국을 축하하는 가족 행사가 있었고 아이들이 카타르의 다른 친척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2024년 겨울 우리 가족은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많은 가족들이 나와 있었고 특히 어머니는 손자 손녀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라니야, 내 아이들이 정말 아름답구나. 두 문화의 축복을 받은 아이들이야. 카타르에서의 한 달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노라와 아담은 사막 캠핑, 낙타 타기, 전통시장 방문 등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도연도 카타르의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현지 학자들과 교류하며 학문적 네트워크를 넓혔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버지가 주최한 특별한 행사였어요. 아버지는 한국-카타르 문화교류의 밤이라는 행사를 도하의 큰 호텔에서 개최하셨습니다. 카타르의 정치인, 기업인, 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함께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카타르 우정재단의 설립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 재단은 두 나라의 교육, 문화, 경제 교류를 지원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발표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아버지가 재단의 첫 프로젝트로 한국 대학생들을 위한 카타르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신 것이었어요. 제 딸 라니아의 한국 유학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꾸었듯이 이 장학 프로그램이 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시작한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어내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타르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었어요. 태어나고 자란 카타르와 제 아이들이 자라는 한국. 두 나라 모두 제 마음의 일부였고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에 또 카타르에 갈 수 있어요? 노라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갈 거야. 카타르도 한국도 모두 우리의 집이니까.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하고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으니까요. 이것이 카타르 공주가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의 이야기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그리고 두 문화의 관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진심을 담아 나아간다면 분명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